바쁜 일상, 궁금한 이슈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이 일군 기적. 왜 스포츠 예능에 열광할까? 최근 배우 여제 김연경 씨의 신인 감독 도전기를 그린 MBC 신인 감독 김연경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일단 피디님 보셨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빨리 보세요. 일단 보실 때는 시간을 많이 빼놓고 보세요. 계속 보게 돼요. 저도 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취재 때문에 보다 보니까 스킵이라고 하죠. 빨리 보기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만큼은 제가 9부작 정말로 정주행으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를 놓고 봤을 때 일단 김연경, 이 배구 여제, 또 우리의 식빵 언니, 이분이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신인 감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굉장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물론 예능의 틀을 쓰곤 있지만 여기에 참여한 선수들을 보면은 표승주, 구솔 이런 친구들이 원치 않는데 은퇴를 당하거나 혹은 방출된 선수들이 많습니다. 즉 나는 배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정작 써주는 곳이 없는 그런 이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 원더독스입니다. 자, 아무래도 실력이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다 했을 때는 언더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원더는 기적이죠. 즉 기적을 일구는 언더독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미션이 있었어요. 총 7게임을 치르는데 승률이 50%가 넘지 못하면은 해체입니다. 그러면은 뭐 쉬운 선수들이랑 하면 되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실업팀, 프로 무대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준우승팀, 이런 친구들과 붙었다는 거죠. 특히 마지막 경기는 김연경 선수의 직전 소속팀이었던 흥국생명이었어요.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사람들은 과연 김연경이 어떤 기적을 일궈내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결과는 나왔죠. 5승 2패, 승률이 50%를 훌쩍 뛰어넘어서 생존해 냈습니다. 그래서 시즌2를 기대하게 만드는데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배구에 있어서 대단한 선수였는지, 왜 국가대표급, 정말 국보급 선수였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배구의 참 재미를 새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구는 왜 재밌을까 물음표를 그릴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어떤 전략 전술이 나오고 어떤 때는 어떤 공격이 필요한지, 왜 저렇게 수비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줬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연출이 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실제 리그가 아닌 이렇게 예능으로 보는 스포츠에 대중이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저도 프로야구를 정말 좋아하고 경기를 보는데 일반적인 경기와 이런 예능 스포츠는 뭐가 다를지 놓고 보면은 일단 인물이 달라요. 팀 스포츠를 놓고 보면은 팀 전체가 하나를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걸 보여주죠. 근데 이런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예능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특정 인물들 그리고 구성원들의 서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단 김연경 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게 그래요. 이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선수로서 은퇴는 했습니다. 그럼 바로 지도자의 길을 갈 것인가? 하지만 그 단계도 지난하거든요. 본인이 원한다고 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김연경 선수를 믿고 따릅니다. 자, 그러면 김연경 선수가 감독이 된다면 과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게다가 쟁쟁한 선수들이 아니라 누군가는 한물 갔다고 하고 이제는 은퇴를 한 선수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을 한데 뭉친다. 서사가 완성되는 거죠. 과연 김연경은 성공해낼 수 있을까? 또 하나 중요한 거, 계속 점수를 잃어요. 근데 갑자기 선수 하나 바뀌니까 점수를 막 따요.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일반 경기에서는 감독이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선수들은 그 시기에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죠. 해설이 있긴 하지만 감독과 선수의 정확한 속내를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스포츠 예능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인서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 선수를 넣은 이유, 그리고 이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항상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이 스포츠 예능 같은 경우는 예능으로서의 재미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인물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왜 그런 플레이를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즉 배구에 대해서 더 알게 된 만큼 재미 역시 커지게 되는 거죠. 특히 골 때리는 그녀들을 비롯해 여자 배구와 같이 여성들의 스포츠 도전기가 인기를 얻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골 때리는 그녀들은 정말 빅히트를 친 예능이죠. 지금도 열심히 또 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자 배구 신인 감독 김연경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A에서는 야구 여왕 박세리, 추신수 선수가 참여하는
새로운 여자 야구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럼 왜 여자일까 생각을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여성들은 스포츠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런 식의 많은 선입견이 있는데 그 선입견을 깨준다는 거죠. 여성들도 그 누구 못지않게 악바리 같은 근성을 갖고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역시 엄청난 승부욕에 불탄다는 것을 그동안의 선입견을 다 깨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남성의 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서사가 제가 볼 때는 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승패에 연연한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거죠. 승부욕이 더 앞서다 보면은 프로그램의 어떠한 예능적 재미보다는 정말 경기의 승패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여성 서사를 갖춘 이 스포츠 예능 같은 경우는 스포츠 그 자체의 본질, 그리고 그 스포츠 안에서 이들이 겪는, 느끼는 감정들을 보다 섬세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 스포츠 예능이 더욱더 각광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각 종목에서 정점을 찍은 스포츠 스타들이 은퇴 후에 이렇게 방송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저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대충 따져볼까요? 일단 강호동, 천하장사 출신이죠. 서장훈, 국보급 센터. 안정환, 2002 한일 월드컵의 주역. 특히 그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헤더를 넣은 그 장면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은퇴를 한 후에는 방송계로 많이 넘어와요.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사실 예체능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예능과 체능, 이게 좀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출중한 능력도 보여야 되지만 대중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즉, 선수 시절에도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런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 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많은 이들을 열광시켰죠. 이게 연예인들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즉, 그들이 연예계로 넘어왔을 때 그 팬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즉, 연예계에 빨리 정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연예인들과 이런 스포츠 스타들이 친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방송이 시작되고 거기에 누가 투입됐을 때 원래 있던 이런 출연진들과 친분이 좀 있어야지 케미스트리가 발휘가 되고 빨리 재미를 찾을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스포츠 스타들은 긴 시간 활동을 해오면서 많은 연예인들과 크고 작은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사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에피소드가 많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야 되거든요. 안정환 선수가 2002 한일 월드컵 그 순간을 얘기해준다. 귀가 확 뜨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서장훈 선수가, 지금은 선수가 아니지만 예전에 하승진, 자기보다 키가 큰 그 후배와 감정 싸움을 벌이는 일이 코트 위에서였어요. 그거를 코트 위에서는 보여줄 수 없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즉, 대중이 누구나 알고 있는 서사와 에피소드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 스타들이 방송인으로 넘어오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스포츠 선수로서의 이 생명력이 너무 짧습니다. 40까지 할 수 있는 스포츠는 거의 없어요. 육체적 강도가 높을수록 30대만 돼도 바로 노장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인생은 60부터란 말도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인들은 적어도 30대가 돼야지 비로소 어떠한 업무에 있어서 본인의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는데, 스포츠 스타는 그때쯤 되면은 하향세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들은 인생 이모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모작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놓고 봤을 때 그들의 유명세와 그리고 이런 대중적 인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 방송으로 투여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최근에 스포츠 예능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게, 이런 정말 네로라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방송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스포츠 예능이 많아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은 제8구단 창단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예능이 실제로 스포츠 구단 창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제가 더 궁금해요. 근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프로 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단을 후원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프로야구만 보더라도 삼성, LG, SSG, 정말 대한민국의 탑 10에 드는 재벌 기업들이 다 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여자 배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가 그만큼 드는 건 아닐지언정 상당한 금액이 투입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나중에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당장은 팀을 꾸리고, 그리고 체육관을 만들고, 선수들을 영입하고, 감독을 불러오고, 이 모든 게 다 돈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첫 번째 시즌을 통해서, 부부작을 통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 모으는 데 성공했는데, 제8구단 창단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물론 시즌2 예능으로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구단을 상시 운영하고 또 프로구단에 들어가려면 또 그만큼의 내야 되는 디파짓 금액이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그들을 정말로 프로구단으로 만들기 위한 적절한 후원사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분위기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저는 그런 후원사가 나타나고 제8구단이 창단되고 김연경 씨가 감독을 맡는다면 전 원더독스를 응원할 것 같습니다. 한지영의 오답노트,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